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어요. 나 정말 축하드려요 이분. 이분이 진정 피닉제다. 이분이 진정 불사조죠. 아, 예. 저는 불사조보다는 그 자폭 테러반 좀 된다고 생각. 폭탄 처리반. 아, 이분이 아니, 들어가서 맞아. 자폭 테러반. 잠깐만. 자폭이면 본인도 그렇죠. 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본인을 죽여가면서 그 안에서는 욕 먹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 이슬람 신도들 중에 펀더멘탈리스트 걔네들이 그냥 근본주의자들. 폭탄 들고서 자폭하잖아요. 결국은 가서 거기도 파괴시키고 본인도 또 산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쩔 때 보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김종인이 어떤 메리트가 있지? 선거가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방송 나가는 걸로 따지면 이제 10일 때 남은 거예요. 거기에 김종인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지? 김종인이 예를 들면요 차라리 김종인을 영입하느니 이 젊은 그 연예인들 중에 이미지 괜찮은 사람 영입하는 게 훨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에 왜 영입이 됐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영입이 되는 효과가 진짜로 있으려면은 공천부터 관여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갔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근데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상품성은 공천까지 몇 석 챙겨주면서 데려올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품성 이미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당에서 본인이 비례 2번하고 중간에 그 뭐 중도 사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미 그만뒀는데 저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본인 얼굴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럼 나보다는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밖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 그나마 여긴 진용이 갖춰져 있네라고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데려왔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나 이제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황교안, 박형준, 신세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주는 신문에 나봐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런 거예요. 얘가 누구지? 박형준, 신세돈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김종인은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전에 민주당 도와주더니 미통당으로 온 거 보니까 민주당이 나쁘네라는 프레임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최소한. 프레임 만들어지나 근데. 힘들지만 그 전에는 또 착각하는 박근혜였는데 뭐.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왜 그럼 김종인을 데려올까? 자기가 통제가 직접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해봤더니 아, 말 잘 안 듣네. 하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야단치고 싶을 때 직접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차도 살인하려고 결국 김종인 데려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황교안의 말빨을 먹어주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나름의 그 저희가 있겠죠. 뭔가 딜을 했을 암묵적인, 때. 네, 아. 근데 그런 것보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 노인네가 꼬장꼬장 잔소리 해도 그냥 듣고 말지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분석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본인이 원톱인 선거는 치를 자신이 일단 없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김종인을 영입하느니 저를 영입하는 게 한석이라도 더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근데 푸른나무님은 이식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가장 나도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한 20일 정도는 내가 한 2억 좀 준다면 내가 방송 중단하고 가서 선거를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속보 뜹니다. 속보 투나 방송 그만둬. 미통당 선거 뭐 대책위원장. 고려 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 전체적인 판세 그리고 뭐랄까 사람들이 원하는 바, 이제 저 진중권식으로 표현하면 니즈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이 사람들 뽑아서 내 미래의 4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멍게나 공천하고 자빠졌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김종인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갖고 왔을 때는 이미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진짜 오래된 거의 10년 다 돼간 14년이죠. 2014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김종인을 데리고 가는 게 뭐 무슨 프레임이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그냥 미친놈들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게 없이 차라리 어디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 중에 새날이라고 있는데 거기 진행하는 놈이 겁나게 똑똑하다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쇼킹한 거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으로 한번 빙의해 보세요. 두 분이 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헛발질한 게 너무도 많고 작년에 당을 이끌면서 너무도 헛발질한 게 많은데 앞으로 20일 정도 21일 남았나 이제 선거까지 가는데 내가 그 사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나는 좀 안전지대로 피해 있고 싶어요. 상징성 가지면서.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뭐 배운 적도 없고 학습해 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갑니까 이끌고서. 그래서 누군가 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신세돈 박형준을 데려놨더니 나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면 나랑 비슷해 보여. 이 사람들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해도 뭐 부각되지도 않아. 그나마 김종인은 그런 방법은 좀 아는 거죠. 기자들 불러다가 뭐 충격을 주는 방법, 언론 헤드라인 만드는 알지. 방법은 아는 거죠.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늙은 충분히 분 알겠는데 데려다가. 이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야. 내 말의 주장이. 맞아요. 요체는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들만의 하는 거야. 리그에서 황교안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데려놨더니 내가 그래도 좀 편하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냥 욕받이 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선거에서 지고 나면 항상 책임론 나오잖아요. 이건 황교안이 뭐 책임지고 뭐 해라고 했을 때 그건 제가 책임질 저는 문제가 최선을 아니죠. 다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선대위원장이 다 이제 점터기를 쓰는 그렇죠. 거죠. 난 더 열받는 건 이거라니까. 이낙연, 이해찬은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이에요 민주당에. 근데 그 같은 결로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의 어떤 이념,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냥 표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무슨 얘는 지금 어디 무슨 진짜 불사조도 아니고 중요 요소에서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전략이 없거든. 근데 김종인 씨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약간 모질이들의 착각 같은 건데 지난 20대 총선 때 김종인이 너무 선거 지휘를 잘해가지고 비대위원장 하면서 잘해가지고 민주당 일당됐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때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한석 차이 났죠. 네네. 선거 결과가 김종인이 헛발질만 안 했으면 내 최소한 10석 이상 차이 났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정청래 날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로 중도로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김종인이라면 본인은 이제 어떤 선거 전문가 같은 삘이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여론조사 잘못된 거에 취해가지고 예를 들면 민심은 밑바닥에서 곰고 있었는데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맨날 여론조사 보면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80석 얻을 거라고 하는 뽕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안심번호가 아닌 집천화 위주로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여론을 완전 잘못 읽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였으면 내가 봤을 때는 김종인이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차라리 문재인 대표 뭐 이런 이 시스템으로 갔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김종인 때문에 오히려 얻을 표를 못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예, 그쪽 편이어서. 근데 그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왜 김종인은 그럼 여기 왔을까? 나이 80이면 옛날 같으면 은퇴하고서 한 10년 이상 지날 나이입니다. 근데 이런 뒷방 노인한테 원톱 자리를 맡겨주면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비유를 가끔 드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절정기에서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선수 생활 1년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돼요. 야,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한 경력을 갖던 사람이 왜 저렇게 후보 벤치 워머 역할을 하면서 왜 저기에서 1년 더 하려고 할까? 인간의 속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 있다라는 게 내 존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인을 예를 들어서 그냥 원오브댐으로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원탑으로 불러주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야 아유 뭐 나 불러주면 다 가지. 그렇죠. 다 붙여주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준다는데 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급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김종인을 영입하는 황교안 가관이다. 김종인을 영입하는 것보다 민경욱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선거 전략으로는 좋은 거라는 걸 몰라 이 새끼는.